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석 대표입니다. 예, 뭐 오늘 장세가 얘기하자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을 출발했지만 결론은 좀 밀리면서 역시 아직까지 2000선 탈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내포돼 있다. 뭐 어떻게 보면 2000선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뭐 심리선이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몇백 원대에서 1000원대 넘어설 때 약간 좀 진토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한 9,000원대에 있는 종목이 이제 10,000원대 올라설 때, 물론 이제 10,000원대 올라서면서 이제 호가 차이가 바뀌니까 좀 부담감을 느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소 지수가 2,000선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증시도 뭐 반등은 해줬지만 약간 좀 불안한 장세에 있고, 그러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2,000선을 넘어섰다가 재차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뭐 지금 지수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뭐 생각보다는 좀 음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요. 예. 근데 뭐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음봉이 나쁜 의미는 아니다. 좀 생각되고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에 2,000선 아래에서 계속 놀았죠. 2,000선 아래에서 뭐 계속 움직이다가 2,000선 위에서 올라섰는데, 오늘 얘기하자면 다시 2,000선을 좀 깨고 내려가서 좀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계속적인 뭐 보유 관점과 예, 매수 관점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좀 매수를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목마다 제가 오늘도 무료 방송을 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런 좀 지루한 장세죠. 어떻게 보면 좀 2,000선에 가까이 오니까 시장이 뭐 오르는 것 같은데 빠지고 빠지는 것 같은데 오르고, 그러니까 별 변동이 없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만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보유한 계좌는 수익은 안 나고 뭔가 시장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수익이 안 나니까 잠깐 답답하시니까 장대 양봉이 막 나오는 종목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성공해갖고 먹은 적도 많으실 거예요. 주식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뭐 7, 8% 이상 올랐는데 딱 들어가갖고,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이제 리스크는 좀 크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지루한, 어떻게 보면 2,000선 부근에 진통 과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다면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은 말 그대로 제한적인 조정이고요. 그렇다면 조정의 시점을 뭐 그동안 현찰 놔두신 분들은 매수의 시점으로 좀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지속 홀딩이죠.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는 좀 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익도 좀 챙겨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뭐 바른 투자 습관이고요. 예, 너무 이제 꿈이 크다,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고 너무 높게 올라가신 분들, 예전에 뭐 과거 얘기를 좀 드리자면 99년도 뭐 2000년도에 벤처 붐이 막 불 때 코스닥이 뭐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거의 막 몇백 배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갖고 거의 한 몇 억이 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너무 이제 기대가 크면 얘기하자면 또 이제 손실도 큰 만큼 어느 정도에서는 좀 수익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여러분들이 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한 50% 정도는 좀 중장기로 최소한 묻어두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2,000선에서 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도 오늘 뭐 시가 대비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추세 좋죠. 예. 제가 아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낫다. 이왕 뭐 거래소라는 한 종목이 있고 코스닥이라는 한 종목이 있다면 둘 중에 수익률 놓고 본다 그러면 코스닥이 시장이 훨씬 좋고요. 그러나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거래소가 약간 더 좀 코스닥보다는 약간 불리하죠. 예.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러면 확률이 높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원랜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카라라는 게임이 가장 뭐 얘기는 홀짝 맞추는 게임이니까 너무 이제 복잡한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말려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홀짝 게임으로 친다면 이제 가장 나한테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코스닥 쪽에 좀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오늘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한 오늘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죠. 예. 역시 이제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빠졌죠. 예.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뭐 한 1,000억 넘게 샀는데 지수가 빠진 거는 좀 약간 이례적이지 않나 좀 생각되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오늘 3,11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좀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섰던 연기금이 오늘 뭐 소폭의 순매도를 좀 했어요. 역시 지금의 시장의 좀 무게가 어떻게 보면 좀 기관 쪽, 그러니까 외국인보다는 좀 기관 쪽이 약간 더 힘이 파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저 외국인의 자금들은 뭐 국내에 있는 기관 투자보다 훨씬 자금이 크긴 하지만, 지금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쪽에서 거기서도 연기금 쪽이 좀 막강한 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기간별로 많이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기간별로 보면 1월 달부터 한번 살펴보면 올 들어서예요. 예. 올 들어서만 한번 살펴보면 뭐 개인들 샀죠. 예, 개인들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1조 2천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한 3,700억을 팔았어요. 거기서 이제 금융투자가 좀 많이 팔았고요. 근데 그걸 받아준 게 누구냐? 연기금이더라. 2조 1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세에 어떻게 보면 뭐 주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연기금이 많이 좀 투자 여력이 높아지면서 연기금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매일같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한가 치는 종목들을 매일같이 좀 관찰을 하세요. 상한가 치는 종목들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상한가 치는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쏠려 있나, 어느 업종으로 쏠려 있나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역시 오늘 이제 뭐 NH농협이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그렇죠. 우리투자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뭐 1위 증권회사로 이제 발돋움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NH투자증권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증권주의 좀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좀 판단되고요.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주 모양 좋죠. 뭐 비슷하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한번 신호를 주고 오랜 시간 뭐 행보했다. 사실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증권주가 옛날의 증권주들이 아니더라. 차트들이 바닥이 다 나왔고요. 바닥이 나오면서 이제 고개를 든 종목이 많고, 지금 1번 타자로 이 NH농협이 지금 뜨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증권주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NH농협을 직접적으로 딱 찍어갖고 NH농협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증권주들이 은근히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권주 중에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KTB 투자증권이에요. 그렇죠. KTB 투자증권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아주 좋아지면서 뭐 이틀 연속 증권업종이 좀 좋았죠. 증권업종이 좋았는데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고, 이 장기 평선을 돌파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뭐 아직까지 증권주들이 구조조정을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고, 근데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 두 군데 이렇게 통폐합하는 그런 뭐 안내문 같은 것도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이 빨리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뭐 증권업종이 어떻고 앞으로 수익이 아직은 뭐 안 날 거고 뭐 적자가 얼마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보다는 가장 먼저 시장에 반응이니까 우리 주식을 보통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을 선반영한다. 그러니까 증권주는 말씀드리면 2013년 작년 12월 달을 기점으로 바닥을 다 찍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 NH농협 증권 같은 경우는 뭐 날라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사라고 말씀도 못 드리지만 이 KTB 투자증권은 꼭 여러분들이 사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증권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KTB 투자증권을 빨리 좀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도 좋고요. 뭐 이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뭐 시장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상한가를 좀 기록했어요. 지수가 좀 빠지는 가운데 지금 이제 상한가 친 종목들을 또 이제 살펴보면 CNK 엔터 이거는 뭐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CNK가 카메룬에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뭐 얘기하자면 폭등을 많이 했죠. 이때죠, 이때. 2010년, 11년 이때 이제 카메룬의 금강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급락을 맞았죠. 이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승 5파에서 끝나고 하락 3파의 그 A, B, C죠. C가 가장 이제 큰 폭락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2011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2014년 네 지금 이런 뭐 주가 조작 사건 하고 대표이사가 이제 지금 뭐 구속되고 그런 사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하고 나서 후행성이더라. 저 요거 꼭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리 이제 뉴스가 터지니까 급락을 맞았다 뉴스가 터지니까 이제 빵빵 상한가 두 방인데 요거는 이제 뭐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종목이 바닥권에서 해먹지도 않은 종목들이 일부러 회사에 악재를 터뜨리고 일부러 매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뭐 한국정보통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뭐 그게 약간 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더라. 사물인터넷이 시장을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무방 때 추천드렸던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지금 요때죠. 뭐 상한가 출발할 때 갭상을 했는데 약간 좀 리스크 있지만 한번 따라 붙죠 해갖고 딱 매수했더니 빵빵빵 해갖고 상한가 뭐 거의 3번 간 거죠. 그러다 다시 다람에다가 다시 올랐고 오늘 또 올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양새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의 강의 주제는 시장이 좀 이렇게 샤킹하고 이렇게 빠졌다가 오르는 종목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전반적인 시장을 또 말씀드리면 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금 선물로 전문가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한때 선물을 매매했었고 근데 이제 선물을 왜 알아야 되냐면 선물은 그러니까 지수를 예측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아니 선물이 무슨 지수를 예측하는데 용이해. 그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물이라는 게 이제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이제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이제 만기되시는 건 뭐 아실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지금 3월 달은 지났고 6월 달 이제 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고기하고 주식하고 연계를 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거는 좀 얘기하자면 요 차트 제가 오늘 만들어 온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은 뭐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가지수 선물은 전 그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알죠?
예, 코스피 200개 종목을 합니다. 거래소권, 그러니까 코스닥은 완전히 배제시켰고요. 거래소권 200개 종목, 좀 똘똘한 놈, 지금 거래소에 한 800개 정도, 900개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똘똘한 애들 200개,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서 좀 약간 좀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런 종목을 200개를 딱 뽑아갖고 지수화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현물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네 종목이 거래가 됩니다. 뭐 가장 활발하게 되는 건요, 이런 거죠. 3월 달이 지나면 이제 거래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이제 6월 달에 거래되고, 또 6월 달이 또 지나버리면 9월 달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그러니까 차차월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거래가 안 되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예측하려면 선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뭐 기준은 1990년 1월 3일 날로 100으로 딱 잡은 거예요. 100으로. 근데 지금 한 260포인트 있으니까 선물로 친다면 90년대 1월 3일보다 지금 현재 뭐 한 260 있으니까 뭐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선물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선물 이론 가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현물,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코스피 200 현물에다가 뭐 금융비용 빼기, 뭐 배당 수익 해갖고 막 공식이 나와요. 예, 퓨처, 이제 미래죠. 그래갖고 이제 뭐 합은, 현물은 현재 뭐 해갖고 날짜별로 계산하고 뭐 이거 다 계산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왜?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쵸? 선물 이론 가격은 그냥 컴퓨터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맥을 캐치하는 거죠, 맥을.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만 캐치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학자분들은 뭐 이걸 연구하셔갖고 얼마나 이제 얘기하면 값에 근접하게 할 수 있나 뭐 그런 걸 연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그런 뭐 학자는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맥을 딱 캐치해서, 뭐 과거에 이제 정정 회장님이 딱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농구를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이제 현대 농구단이 창단이 됐대. 그래갖고 정정 회장님이 딱 오셔갖고 이제 농구를 딱 보고 나서 한 말씀이 경기를 딱 보고 나서 한 말씀이 딱이다. 저건 뭐 리바운드 잘 잡으면 이기겠네. 그쵸? 이제 리바운드를 잘 잡으면 그 농구팀이 많이 이긴다. 이거는 슛을 딱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리바운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키 큰 애가 있으면 그걸 리바운드를 많이 잡은 팀이 결론은 실패를 해도 그걸 다시 잡아서 다시 꼬링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이제 주식을 하시되 학자와 정말 선수,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시장에 프로로 뛰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좌에 돈을 넣고, 증권회사 계좌에 돈을 넣고 매매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프로가 된 겁니다. 그죠? 돈 넣고 뭐 계속 공부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맥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맥이 뭐냐?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의 베이시스라는 거예요. 이 베이시스를 왜 잘 봐야 되냐? 시장에 이제 베이시스라고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베이스 차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하고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거예요. 원래 이론상은 항시 선물이 높아야 됩니다. 선물이 항시 높아야 되죠. 항시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한마디로 선물이 높아야 되고 주식이 싸야 돼요. 이론상은 그런데 이게 이론대로 뭐 안 되니까 이론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격차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콘텐거 상태, 선물이 항시 높은 상태에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여러분들이 만약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 똑같은 선물하고 얘기하면 현물이 있는데, 둘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는 10,000원이고 하나는 9,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사세요? 똑같은 거면. 그러면 싼 거 사시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이제 콘테고 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자료들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과거 이거를 계속 저는 시장의 지수를 잡을 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변곡점에서 이제 하락할 거예요 예측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콘테고 상태가 엄청나게 막 크게 발생을 하다가 이 콘테고 상태가 점점 좁아져요. 그러다 시장이 백오데이션 상태로 돌아가면 시장의 지수가 막 오르다가 쏙 빠져요.
여기에 왜 그러냐. 이제, 야, 콘텐고 보고 백오데이션이 뭐냐. 그러니까 백오데이션이 반대죠. 주식이 비싸요. 선물이 싸요. 그럼 뭘 팔아야죠?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야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차이만큼 그냥 앉아서 그냥 무위험 수익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 프로그램 매매하는, 그러니까 보통 기관들이 많이 하죠. 기관들이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근데 우리 개인들은 하기가 힘들죠.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을 다 사기가 쉽지 않죠. 200 종목 어떻게 다 사요? 물론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게 어렵고, 이제 요 중간에 구간이 뭐가 있냐면, 요 중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수수료 내시죠. 매매 수수료. 매매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개 종목을 동시에 딱 팔라고 그랬더니 서로 호가차도 생기고, 그래갖고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잘 안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잘 안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이 오늘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한번.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콘텐고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는 뭐 과거 이제 자료들인데, 과거에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계속 시장이 콘텐고 상태가 되다가 갑자기 시장 베이스가 이거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이제 콘텐고인데 파란색으로 백오데이션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꺾여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게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예요. 잔고가 바닥이면 지수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콘텐고 상태 유지되며 들어오고, 그러다가 다시 밀리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사실 이런 차트는 없어요. 이런 차트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하고 종합주가수를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붙여놓은 차트는 없습니다. 요거 따로 있고, 위에 거 종합주가수 따로 있는데, 제가 여기를 캡처해서 따로 붙이고 여기를 캡처해서 따로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해갖고 비교해 봤더니 오! 맞아 떨어지네. 갖고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바닥이 출현하더라.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고요. 시장이. 그럼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지금이죠, 지금.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이제 바닥이에요. 한 3조. 시장이 이제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를 많이 쌓아놨고요. 이때가 언제였죠? 8월달. 아마 지수가 8월달 저점이었고, 또 고점이 나온 게 한 11월, 12월달 나갔다 다시 빠지다가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할 만큼 매도했죠. 얼마 매도했을까요? 한 2조 정도 매도했죠. 그러다 지금 다시 바닥에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업종 차트하고 딱 연결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바닥에 있어서 앞으로 프로그램 콘텐고 상태가 유지되면 최소한 한 1조에서 2조 정도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1조, 2조가 더 들어온다면 지금 거래소에서 보이는 게 지금 여기서 1조, 2조가 더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시장이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걸 많이 보셔야 돼요. 시장의 콘텐고 상태냐, 백오데이션 상태를 많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식 얘기는 또 잠시 쉬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전에 좀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그램과의 연계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좀 맨 처음에는, 저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도 좀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선물이 뭐예요, 옵션이 뭐예요 하시는,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당신과 나의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우리 그렇게 쉽게 하면 고스톱하고 똑같죠. 한 사람은 따고 한 사람은 잃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따는 만큼 누군가는 잃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뭐 그런 게임이거든요. 뭐 삼성전자를 서로 내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삼성전자를 150만 원에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얼마가 될까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러면 오르는 쪽이다. 그럼 아니면 내려가는 쪽이다. 내기를 하면 나는 그럼 올라가는 쪽에 올라가는 폭만큼 나한테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됐으면 나한테 10만 원을 주고, 아니 140만 원 됐으면 내가 10만 원을 내고 그런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결시켜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 많이 그걸 하면서 지수에 뭐 이거 갖고 정확하게 저점을 잡기는 어렵지만 어바우트를 나중에 보다 보면 야, 프로그램 매수 차익장과 지금 거의 바닥이야. 그렇다면 시장의 지수는 더 이상 뭐 프로그램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 대신 콘텐츠 상태가, 시장의 콘텐츠 상태가 돌아서면 그 얘기하자면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치고 주식을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2조 원 정도 가까운 돈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더라. 그런 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주식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뭐 여러분들 많이 좀 잊으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 SK라는 데가, SK 소버린 아시죠? 예. 소버린이라는 데가 SK를 인수하면서 뭐 몇천 원짜리가 한 몇만 원까지 막 날라갔죠. 이따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갖고 나중에 막 여기 하는 게 이제 뭐 지분을 5% 이상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M&A 할 것이다처럼 막 신문지상에 막 나왔어요. SK 과연 소버린이 SK를 과연 M&A 할 것이냐. 그래갖고 뭐 신문 여러 가지 뭐 나오고 뭐 말로는 경영권 분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M&A 안 했죠. 이걸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막 엄청난 화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최태원 회장님이 또 구속되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막 SK가 과연 뭐 외국계 기업의 뭐 헐값에 뭐 매각된다. 근데 사실 주가가 5천 원에서 막 4만 원,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뭐 얘기 M&A 한다. 근데 저는 딱 느낌이 이거 M&A 아니다. 일부러 샤킹이다.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한. 예, 하여튼 뭐 그래갖고 이런 일이 있었고, 뭐 헤르메스에서 뭐 삼성물산이 있었고, 타이거펀드에서 SK텔레콤이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외국계 자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돈을 벌어 가더라. 이게 이제 과거에 외국에서는 막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선진 투자 기법이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는 80년도에 뭐 아시아의 4대령 해갖고, 뭐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해갖고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일본이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잘 나갈 때죠. 그때 얘기하자면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저는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사 계신 선배님들이 이제 뭐 동경지점 가갖고 뭐 이렇게 일본 애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 마시면서 미국은 끝났다. 근데 결론은 끝난 게 아니죠. 미국은 그때부터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아시아 4대령은 종이호랑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배웠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군사정권에서 정권이 좀 바뀌면서, 민주화 정권으로 좀 바뀌면서 시장을 좀 조금씩 개방을 했죠. 맨 처음에는 많이 개방을 못 하죠. 너무 많이 개방을 해버리면 그 물가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가 뭐, 얘기하자면 그 당시 몇천 달러니까. 만불도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뭐 외국 같은데 뭐 4만 불, 5만 불인데 완전 우리나라 뭐 땅값이나 회사들이 가치 대비 너무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고, 그거를 뭐 돈으로 사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개방을 안 하다가 차츰 저 개방을 하다가 이거 돈 되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태국의 바트화까지 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수압이라고 하죠, 수압. 뭐 어디에 걸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막 그저 그런 게 나오면서 모르고 이제 막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IMF가 이제 맞으면서 여러 기업들이 태국 바트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좀 한 방 먹었고요. 그러면서 IMF는 맞았고 그때 똑똑하신 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나름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때 돈 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곧 위험은 곧 기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뭐 꾸준히 올랐는데요. 이때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2만 불 시대로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게 있는데 기업연금제도 요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업연금제도를 해갖고 이제 401K 법안을 도입을 하면서 장기 투자가 정착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개인들은 막 어느 정도 오르면 얘기하자면 팔고 뭐 사고 팔고 사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증권사는 좋겠지만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야 너무 이제 개인들이 주식이 너무 집적 비중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강제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월급의 일정 부분은 연금식으로 해갖고 거기 연금에 있는 돈을 갖고 주식을 조금씩 장기적으로 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로 연기금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연기금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너무 위험한 주식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연기금에 대해서 뭐 각 정권 잡을 때마다 연기금에 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연기금에 대해서 한 방씩 막 먹이면서 연기금이 그렇게 위험한 주식을 해야 되냐. 그렇다고 너무 안정적인데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연기금에 주식하는 얘기는 많이 얘기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의 투자 제한을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연기금이 이제 주식을 해도 뭐라고 국민 여론이 뭐라고 안 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연기금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과연 악재냐 하는 문제인데요. 과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가끔가다 얘기해요. 뭐 전문가의 수다나 아니면 무료 공개 방송 때 플래닛 파리 그래갖고 엄청나게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플래닛 파리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강력한 이 차트를 구하실 수 있는 분 어서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 플래닛 파리라는 종목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상승을 하는데 거의 한 1,000원, 2,000원짜리가 거의 46,000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짧은 기간 안에 거의 한두 달 안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가는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폭등하기 전에 2005년 5월에는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을 당해요. 네?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10일 날, 고해 같은 해 10월 10일 날 이제 불성실 공시지정 법인으로까지 이제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종목이 그렇게 하고 이제 급락 요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한 게 나중에 볼 수는 없죠. 지금 차트를 못 구하니까. 하여튼 요 부분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종목이 쭉 가다가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하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등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급등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방송 3사죠. M사에서 막 9시 뉴스까지 나왔어요. 제2의 삼성전자다. 그러면서 나온 게 어둠 속에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 MBC 방송까지도 타면서
뭐 제2의 삼성전자라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200조 되니까 그 당시에는 한 뭐 30조, 40조 됐나요? 그럼 최소한 10분의 1은 가야죠. 제2의 삼성전자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폭등을 시킨다. 나중에 이제 회사는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주식시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악재가 어떻게 보면 세력들한테는 가장 매집하기 쉬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딱 주식시장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돈을 뺏으려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쪽은 돈을 뭐 둘 다 양쪽 다 결론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데 두 양 진영 간의 싸움에서 개인들은 계속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잃고 그다음에 시장에 오르더라도 개인들이 이 세력 간의 싸움에서 맨날 밀리죠.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이게 담합이 안 되잖아요. 담합. 그렇죠. 담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뭐 동호회식으로 해갖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 근데 이제 거기를 얼마나 많이 호재로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이거 10,000원인데 지금 20,000원 간대. 아니면 이거 100,000원 간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는 척하다 빠져. 가는 척하다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느냐? 여러분들은 뭐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대한통운 아시죠? 대한통운. 이게 2004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은 또 반복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대한통운이 잘 가던 대한통운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 퇴출설이 돌아요. 물론 이제 대한통운이 그때 당시에 좀 어렵긴 했지만 근데 그래갖고 이제 급락을 맞아요. 요 부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형적인 매수 지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별에 있고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 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맨날 해요. 이왕이면 정별에 있는 거 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꾸준히 가는 종목이 급락을 맞으면 야, 이거를 들고 있기는 정말 웬만한 배짱 아니면 들고 있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걸 나름대로 터득한 게 아, 이거 주식에 올인은 없다. 내가 1억을 하는데 1억을 이 주식에 올인을 하잖아요? 밤 못 주무세요. 올인을 하면. 뭐 물론 이제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이런 속임수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내공이 되신다면 올인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공은 아직까지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고 뭐 얘기하자면 양양양. 그러니까 주식은 쉽게 얘기하면 우상향하고 계속 올라가면 개인들이 사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물론 이제 올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옛날에 쌀 때 삼성전자 갖고 있던 분들은 많았지만 지금 100 몇십만 원 됐을 때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렇죠. 점점 주가 오를수록 근데 거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준 거죠. 실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를 터뜨려서 간다.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SK 나왔네요. 이제 예, SK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구속되면서 뭐 과거 얘기는 2003년도. 그래서 이제 거의 뭐 SK라는 그룹이 막 하한가도 맞아요. 제가 그때 교보증권에 있을 텐데. 갖고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 그렇게 봤는데 이제 최저점 5,890원, 한때 5,890원에 갔네요. 2003년 3월 14일. 그러고 나서 갑자기 7만 원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뭐 소버린 얘기 나오고 소버린이 뭐 SK를 인수하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야, 보니까 이게 매수점이었네. 근데 이제 고점에 있던 주식이 이거예요. 여기서 막 고점에서 날아가던 주식이 급락 떨어지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CNK, CNK 인터내셔널 그런 거는 건들지 않는 게 좋죠. 왜 그러면 다 해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재도 악재 나름인데 바닥권에서 악재가 터진 거는 가장 매수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니까 저는 뭐 세력 입장에서 한번 주식을 서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모양에서는 개인들이 팔았을까 샀을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공격적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보면 종목이 장대 양봉을 하나 뽑고 달아매고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막 갈 준비를 해요. 막 이렇게. 그러다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 밑으로 빼고 개인이 안 붙으면 다시 한번 끌어올리죠.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사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그냥 감으로 읽어야죠. 감으로. 감으로 읽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이런 악재가 터져갖고 하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얘기 한 번씩 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이제 반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회사 이름이 월메이드인가? 이름 바꿨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회사 없어진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예, 아직 회사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때가 이제 상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때 여기서 이제 물량 어느 정도 다 정리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에서 이때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거래량이 하루에 진짜 없어요. 거래량이. 근데 오랜 시간 행보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빵 튀어가는 거죠. 그때가 이제 2005년도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이게 점상하는 것도 이게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막 야.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이슬레. 요거는 이제 산지 한 3일 만에 거의 얘기하자면 한 3배 가까이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예, 여기서 이제 물량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모양 비슷한데 바닥에 기다가 어느 정도 신어주고요. 신어주고 그런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퓨어텍이라는 종목.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이제 퓨어텍 근데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에다가 이렇게 몇 개는 안 돼. 친구가 제 증권 이제 지금 걔는 이제 NH농협에 있는 친구인데 야, 너 귀신 같다. 어떻게 이렇게 매매하냐.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매매했는데 이제 퓨어텍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거의 100%. 그 다음에 SB텍 46%, 화성 21%, 신양 PMP 13%, 대원전선 2%. 이건 대단하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가 캡처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이 당시에는 반포텍이 맨 처음에는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오랜 시간 행보하죠. 제가 가서 눈에 이제 월봉을 많이 보고 차트를 많이 봐라 하는데, 그러니까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것이 이거죠. 맨 처음에는 코스닥에서 여기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꾸준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꾸준히 가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의 한 98% 이상은 맨 처음에 코스닥에 등록시키고 나서 하락 이런 스타일로 가는 종목이 한 98%라고 보시면 돼요. 98%. 2%는 꾸준히 올라가고요. 그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거의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거래소로 옮겨갔지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많이 보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지 시장의 논리를 알게 되고 시장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전 같으면 코스닥의 종목들이 액면가 5,000원짜리를 한 3만 원에
얘기하자면 공모를 많이 했어요. 배수로 따지면 한 6배수죠. 예, 6배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액면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액면가에 대한 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려요.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당장 현재 주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를 뭐 2만 원, 3만 원가, 얘기하자면 20만 원, 30만 원 등록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등록되자마자 당연히 팔아야죠. 왜? 고평가돼 있으니까.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증권회사나 언더라이팅 하는 애들이 그걸 발행을 하는데 벌써 거기서 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 있는 개미들이 그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 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반대일 수 있겠지만, 저도 2000선이 좀 빨리 안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잖아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되는 일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2000선이 이제 과연 안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기간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월봉을 한번 좀 본다면 지금 이제 거래소 월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월봉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월봉상의 이제 밑꼬리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뭐 여기는 좀 짧았고요. 뭐 계속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밑꼬리라는 의미가 아마 개별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밑꼬리라는 의미가 누군가 저가되면 사고 자꾸만 밑에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0선, 뭐 1850선 부근만 되면 사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가면 또 때리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2000선은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한 8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그럼 안착이라는 의미까지를 좀 쓰려 그러면 최소한 월봉이 2000선을 돌파해주고 다음 달 음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달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월봉상 2000선 위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 달 안에는 2000선 위에서 끝나고 다음 달, 그러니까 5월달, 이제 5월달에는 음봉을 하나 월봉상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확실한 2000선 안착은 다음 달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에 2000선을 돌파한다기보다는 한 번 올라오고 뭐 여기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여기를 좀 크게 해서 보면 크기가 잘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아마 2000선 위에 올라서 끝날 것 같아요. 예,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하나, 파란색이 하나 여기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좀 강하면 2100선까지도 가겠죠. 2100선 부근까지. 그러고 나서 근데 한 번에 또 돌파는 못 하겠죠. 한 번 또 눌러야죠. 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처럼. 요런 것처럼 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을 주고 빼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뭐 이번 달 안에 돌파를 하고 안착되고 확인되는 거는
6월 달 정도고, 그러나 이제 다음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확실한 안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문제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 얼마나 더 지속될까 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뭐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오르다가 좀 빠졌죠. 예, 이번 달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이게 다우 지수인데요. 예, 오르다가 그러니까 음봉 하나 나왔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되게 좀 낙폭은 좀 커 보여요. 그렇죠? 낙폭은 좀 커 보이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조정이 그냥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월봉에서도 빠져봤자죠. 뭐.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 이렇게 올라갔고 사실은 여기를 돌파했어야죠. 여기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가지를 못했어요. 좀 지루하게 아직까지 계속 가다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은 뭐 왜 미국처럼 못 가 하다가 최근에 미국 빠지니까 대리 좀 겁나죠. 아마 미국 증시에 빠지니까 그 매도하신 분들이 그래도 의외로 좀 있지 않나 좀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은 디커플링 장세는 계속 될 것이다. 미국 증시는 그동안 오르는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행보하는 가운데 조정인데 그 조정은 짧다. 미국 증시만큼 뭐 2% 3% 그런 조정이 아니고 장중 조정 내지 오늘처럼 약간의 조정, 뭐 한 1% 미만의 조정. 물론 1% 넘을 수 있겠지만 조정은 제한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 빠져봤자 1970선 정도, 1970선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를 같이 빠질 때 미국 증시와 이제 디커플링 장세는 뭐 미국 증시가 한 3% 빠질 때 우리나라 1% 정도만 빠지더라도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세는 계속 좀 되고 제가 좀 바라는 거는 그때 이 2231포인트 2011년 10월 4일 날 했던 거를 언제 돌파하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뭐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올해 말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뭐 수다에서 9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빠르면 좀 9월 달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선물하고 지수 잡는 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는 한번 제가 그 차트를 또 만들어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아니 게시판이나 그런 데 좀 올려주시고요. 그런 차트는 아마 뭐 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베이시스 매수 차익 잔고와 종합주가수로 이렇게 짝 차트를 만든 거는 보신 분들이 없을 건데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만들어서 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그렇게 선물 지수 잡는 법을 또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얘기하자면 샤킹. 그러니까 큰 기업 우리가 저 뭐 얘기하는 뭐 SK나 그 다음에 대한통운 그렇게 큰 회사들이 그런 일을 하겠어?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얘기하자면 뭐 대한통운, 태출설, SK, 서버린, 세탄해장, 구성 뭐
그런 것이 뭐 시장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악재로 급락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매수점이었다. 제가 이제 우리 유료원인들한테는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막 그 소송 피소당하고 그 급락할 때가 오히려 매수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